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발전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력 발전이 있어요.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밀물 때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해수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지금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들어올 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게 조력 발전인 거죠. 그래서 이 조력 발전의 장점은 일단 발전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겠죠. 자연을 이용하는 거라 발전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밀물하고 썰물이 매일 일어나죠. 그래서 발전량을 좀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발전소가 한번 건설이 되면은 오랫동안 쭉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설치만 해놓으면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점으로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밀물 썰물이 제대로 잘 일어나는 좋은 지점을 찾아가지고 설치를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갯벌이 파괴된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대한 시설을 바다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생태계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력 발전에 대해서 볼게요. 파력 발전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 파도가 막 치겠죠. 그래서 파도가 칠 때 이 바닷물이 압축이 되는데 이때 압축될 때 여기 안에 있는 공기도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힘이 발생을 한다. 이 공기의 흐름이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다 라는 게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축될 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는 게 파력 발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파력 발전의 장점으로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파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겠죠. 그래서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방파제처럼 되게 자그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고, 또 밑에 방파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발전도 하면서 방파제로도 쓸 수 있으면서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또 다음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넓은 해역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이 바다와 육지의 연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기후에 따라서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을 잘 못하겠죠. 그리고 파도에 노출되므로 내구성이 좀 약하다. 너무 센 파도가 막 밀려오거나 아니면 이 파도를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은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소를 집어넣어 주고 이 수소는 마이너스 극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마이너스 극한테 전자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소는 산화된다. 전자를 뺏기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적어보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수소 분자가 4개의 수소 이온 그리고 4개의 전자로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에서 분리된 전자들은 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이 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해질 안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를 주입을 해주죠. 그래서 산소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 산소가 전자를 만나서 환원됩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수소 이온하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로 물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연료전지 안에서 전기 에너지랑 열 에너지도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주면 이 수소는 넣어주고 산화되었다. 그리고 전자와 H+는 이동을 하였고 이때 산소가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물이 생성되고 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까지 생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장점, 단점을 볼게요. 장점으로는 일단 최종 생성물을 봤을 때 물밖에 없죠.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이 되었다.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수소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장도 쉽지 않고 또 폭발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를 어디에 이용을 하냐? 도시명 발전소, 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그리고 휴대용 전자제품 등에 이용을 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태양열 발전, 지열 발전, 조류 발전에 대해서 볼 건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태양열 발전부터 볼 건데 이 태양열 발전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들을 지별판을 통해서 잘 모아준 다음에 물을 끓이고 이 물 끓인 것을 토대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발전은 계절하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여름이냐 겨울이냐 아니면 비가 오냐 태양이 생생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설치 면적이 넓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 열을 모아줘야 되니까. 다음으로 이제 지열 발전. 지열 발전은
이 땅 속에 뜨거운 지하수나 아니면 뭐 뜨거운 이런 이제 증기들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발전은 난방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밑에 막 마그마가 있고 뜨거운 지하수가 있어야 되니까 설치 장소에 굉장히 제한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조류 발전. 조류 발전은 조력 발전이랑 비슷하게 밀물 썰물 때 해수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발전은 가능한데 전기 에너지 생산 효율은 낮은 편이다 라는 특징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해서 볼게요. 적정 기술이란 좀 못 사는 후진국에 사회에 필요가 있고 또 환경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사는 나라에다가 지속적인 생산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시로 생명 빨대가 있어요. 막 흙탕물을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생명 빨대로 정수를 식혀주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빨대 같은 경우는 한 번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 단가도 높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큐드럼이 있어요. 이 큐드럼은 물을 깃대는 통인데 작은 힘으로 좀 많은 물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세 번째로는 페트병 전구가 있어요. 이 페트병 전구는 빛의 산란을 이용하는 거예요. 페트병을 지붕에다가 꽂아서 빛을 산란시켜서 이제 밝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은 친환경적이다. 비용이 좀 들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된다 라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